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 생각의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누군가는 살고 싶은 삶을 향해서 지금 바로 내딛고 있고, 누군가는 살고 싶은 삶을 두고 망상에 잠깁니다. 상상력은 누군가에게는 살고 싶은 삶을 구체적으로 그리도록 만드는 물감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두려움의 족쇄입니다. 도대체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저도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분명한 건 이놈의 세상이 점점 더 후자적으로 더 기울어지게 만들고 있는 건 확실해 보입니다. 특히 코로나는 우리를 정말 궁지로 엄청 많이 몰아넣고 있죠.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 새로운 곳으로의 여행, 그리고 스스로 먹고 사는 것, 그 어느 것도 장담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으니까요. 사실 저도 코로나를 겪으면서 무기력증을 상당히 세게 겪었던 것 같아요. 무기력증에 관한 영상을 적어도 한 4-5개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무기력증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깊게 빠질 일은 이제 없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재난과 같은 불가항력 앞에서는 무기력함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때 폭식증이랑 불면증도 왔어요. 그리고 아마 이런 게 비단 저만의 일만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지금은 본래의 페이스를 되찾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만드는 콘텐츠의 특성상 이런 일을 겪고 나면 또 새로운 생각이 정리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불가항력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면서 무기력증을 겪을 때 삶의 탄력성을 어떻게 되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크게 3단계로 나눠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보스들도 한번 참고해보세요. 1단계 희망 갖기. 사실은 제가 굉장히 염세적이거든요. 항상 최악을 가정을 하고 대비를 해야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약간 변태적인 성향? 근데 이게 조금 균열이 생긴 게 올해 코로나를 겪으면서인 것 같아요. 코로나가 발발했을 때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니까 거의 뭐 워킹데드, 월드워 Z 이런 거더라고요. 이런 거는 아무리 감당하려고 마음을 먹어도 감당이 안 되는 종류의 것인 것 같아요. 그런 극단의 상황, 죽음 이런 거는 그냥 닥치는 거고, 머리로 계속 시뮬레이션 돌리면서 감당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건 굉장히 오만한 생각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제서야 희망이란 게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좀 피부로 와닿더라고요. 나는 희망이란 단어 자체가 예전에 너무 부정적으로 봤어요. 희망이라는 말을 쓰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되는데 사기꾼으로 많이 보였어. 이게 타인이 미끼처럼 던지는 그 희망이란 단어는 그다지 믿을 만한 건 아니라고 지금도 생각은 하는데, 이 세상을 꿋꿋이 살아가겠다라고 다짐을 해야 한다면 희망이라는 거는 꼭 품어야 하는 거가 아닌가, 가장 많이 생각이 바뀐 부분이고요. 2단계 고립에서 탈피하기. 제가 코로나가 딱 폭발적으로 터지기 직전에 지금 이 집으로 이사를 왔거든요. 그 동네에 바로 코로나 확진자가 굉장히 초기에 생겼었어요. 이 주변에 배달도 안 오고 쓰레기차도 안 올 정도로 굉장히 경계태세였어요. 이 병에 대한 정체를 모르니까. 바깥에 나가는 게 너무 무서워서 근 한 달 넘게 진짜 바깥에 편의점 외에는 외출을 거의 안 했어요. 그리고 만날 수도 없었어요. 왜냐면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다 경계태세가 되기 때문에 꼭 만나야 하는 사람만 만나는 거야. 그러면서 좀 드는 생각이, 나는 누군가한테 꼭 만나야만 하는 사람일까? 그러면서 제 인간관계도 좀 돌아봤는데, 그렇게 칼같이 손절을 했던 게 옳았던 걸까? 물론 제가 손절했던 사람들 다시 만날 생각 없어요. 그냥 멀어지면 됐을지도 모르는 걸 그렇게 끊어냈어야만 했을까? 나는 제대로 살고 있는 걸까?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를 충분하게 신경 쓸 사람이 나한테는 있나? 그러면서 이제 좀 제 태도 중에 가장 많이 바뀐 게, 관계에 굉장히 더 능동적이 된 것 같아요. 먼저 연락도 예전보다는 많이 하고, 메신저보다는 통화나 영통으로 하려고 더 노력하고, 상대방 입장에 한 번 더 서보려고 하고, 관계 안에서 내가 상처를 받을까 안 받을까 이런 종류의 생각을 2순위 3순위로 두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과는 뭘 이렇게 주고받으면 서로 행복할까, 이렇게 열심히 관계에서 노력을 하면서 또 거꾸로 활력을 얻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3단계 적응하고 나아가기. 그래도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상황을 보면 암담한 생각이 드는 건 진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비대면 소통이라니, 제가 80년대생이라 그런지 단어 자체가 사실은 모순적으로 들리거든요. 하지만 이 모순처럼 보이는 비대면 소통이라는 게
코로나 때문에 일상으로 자리 잡고 있고, 그리고 지금 바뀐 생활 양식 대부분이 일상에 자리 잡게 되리라는 거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예측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우리들도 느끼잖아요. 근데 저에게는 이미 30년이 넘는 대면 소통의 기억이 있잖아요. 그래서인지 역시 달라질 세상을 받아들이기가 좀 더 힘들게 느껴져요. 그럴 때 제가 생각한 게 역사? 한 100년 뒤쯤에 지금 상황을 본다면은 조선시대 개화기처럼 느껴지지 않을까. 조선시대 사람들한테 문 열라고 이제 폭탄 던지는 제국 열강이 얼마나 깡패 같았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연히 흥선대원군과 같은 마음 아니었겠어요. 문 걸어 잠그고 살던 대로 살고 싶었겠죠. 하지만 100년이 훌쩍 지나서 지금 그때 시기를 보면 문을 열고 전 세계를 상대로 교육을 하고 이런 거는 막을 수 없는 흐름 같은 거였잖아요. 자본주의 세계가 그런 식으로 구축이 된 거잖아요.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면은 원하냐 원하지 않느냐 이 문제를 넘어서 적응을 하느냐 적응을 못하느냐 이런 문제로 가는 거가 아닐까라는 생각? 솔직히 제 마음은 흥선대원군과 같은 마음이거든요. 원래 라이프 스타일을 고수하고 싶고 지금 있는 직업들이 계속해서 있었으면 좋겠고 안정성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이 정말 말끔하게 종식이 되길 바라는데 저보다 훨씬 똑똑하신 분들이 그러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계속 비슷한 상황이 반복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지금 태어난 것처럼 이 세상에 적응을 해야 하는 거 아닐까. 지금 어린 친구들,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은 그냥 이 세계가 이런 세계구나 하고 적응을 할 거 아니에요. 우리들 어른들이 그걸 뭐 불쌍하게 보든 안 보든 그 사람들은 그게 노멀 라이프니까 적응을 하겠죠. 비대면 소통이라는 것도 소통으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기술들을 습득해가지고 먹고 살 방법을 찾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적응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 앞으로 살 날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세상도 괜찮겠지, 살만하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적응을 해나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잡으려고 노력해요. 오늘은 좀 평소보다 영상이 좀 길 것 같은데 제 스스로 이 상황을 좀 잘 풀어나가보자 라는 좀 다짐을 담아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힘내보자고 영상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살 길을 찾아봅시다.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미네프리였습니다. 이 영상은 글로벌 넘버원 라이브 플랫폼 비고라이브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언제 어느 곳이든 모바일로 간편하게. 비고라이브는 전 세계 200개국 3억 유저와 함께 즐기는 글로벌 라이브 방송 플랫폼입니다. 하루의 틈을 웃으며 힐링하고 싶다면 지금 애플 앱스토어 및 구글 스토어에서 비고라이브를 다운로드 받으세요.